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들이 반등하며 소폭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경제 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장 중후반까지는 오름세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후반부가 되면서 그래프는 흘러내렸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약간의 상승세만 보였는데요.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2% 오른 26,815선에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3% 상승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7% 올라주며 1672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들은 최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가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은 모두 상승했고요. 전거래일에 10% 넘게 급락했던 테슬라도 2%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증시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제5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다소 진전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상원 증언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부양책에 관해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도 백악관과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이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부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전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별세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11월 대선 승자는 내년 1월에 순조롭게 취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진화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주택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 지표는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14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외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8월 주택 판매는 지난달보다 4.8% 증가했습니다. 계절 조정치를 반영했을 때 101만 1000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실업자는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7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집계치보다 4.건 증가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장세를 꺾을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호재에 더 반응한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기 자동차 업계의 기대주였던 니콜라가 상장 이후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사는 니콜라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간밤 뉴욕 정규 시장에서 니콜라의 주가는 장중 한때 16달러 15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CEO의 사임과 회사를 둘러싼 논란의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속에 니콜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밤 니콜라는 종가 기준으로 19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사업체들이 경기 전망을 5개월 연속 전달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자신감 지수는 93.4포인트로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이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한 5월부터 5개월 잇따라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기업 기후 지수에서 9월 제조업들은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서비스 부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대감이 저하됐습니다. 조금씩 살아나던 소비 심리가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꼿꼿하게 오르던 집값 전망 지수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4로 6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택트 3총사가 주가 조정을 겪은 상황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NC소프트 역시 신작 출시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이벤트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0.05% 하락한 94달러 3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8원 30전 상승하며 1172원 7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69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항공이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내 항공사들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이 베트남에 2주 이상 체류할 경우 격리 기간을 2주에서 6일로 단축하고 격리 장소도 본인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이 휴업에 들어갑니다. 판매 저조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휴업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섹터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8월 근원 내구재 주문을 발표합니다. 근원 내구재 주문은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제조업 내구재의 신규 수주 총액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수치가 높을 경우 제조업 활동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도 가을 정기 세일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백화점 섹터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슈퍼엠도 정규 앨범을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SM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오에는 8월 무역 수지와 교역 조건이 발표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